현재 본인이 산업기사, 기사 응시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무작정 혼자 알아보고 시간, 돈 투자해서 응시 자격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원래 응시 자격이 됐다든지, 또는 본인이 이미 자격증이 있어 당연히 응시 자격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산업기사, 기사 응시 자격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관련 학과 졸업이나 경력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바로 실무를 접하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응시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과 꿀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설명 들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따로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시TV 선우쌤입니다. 산업기사, 기사 응시 자격, 이런 조건이 있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나는 응시 자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대학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의외로 관련 없는 학과 같은 데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응시 자격 자가진단 먼저 받고 시작하셔야 해요. 하는 방법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큐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응시 자격 자가진단, 여기서 가능한 나라도 뜨면 시험 응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될 경우에만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면 되는데요. 응시 자격을 갖추는 방법 중 시간과 비용을 절반 이상 아낄 수 있어서 대다수의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죠.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100%로 집에서 학점을 따서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요. 수업 말고도 자격증, 다녔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까지 학점으로 인정해줍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바로 학점은행제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응시하려는 국가기술 자격증에 관련 학과를 꼭 체크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응시 자격은 관련 분야로 공부를 해본 사람에게 주는 거라서 학점은행제로도 관련 분야로 희망 전공을 정해야 해요. 이건 어떻게 알아보냐면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 학과를 명시해둔 파일에서 찾으면 됩니다. 파일을 열어서 내가 따고 싶은 자격을 찾으면 돼요. 컨트롤 F 누르고 산업안전 검색해볼게요. 원하는 자격증을 찾고 나서 오른쪽 관련 학과를 보면 됩니다. 경영 중 생산관리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학점은행제 경영학이 해당되죠. 근데 이렇게 찾아봐도 처음 알아보는 분들은 이 학과가 맞는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90%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에 관련 학과로 학점은행제 경영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영학 해당 안 되는 특수한 분야만 체크하면 쉽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자격증을 제외하고 다른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은 모두 경영학으로 희망 전공을 등록하면 됩니다. 학은제로 희망 전공을 체크하셨다면 내가 얼마나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건 최종 학력별로 취득해야 하는 학점이 달라져요. 전문대 졸업자는 산업기사 응시 자격이 바로 됩니다. 왜인지는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기사는 106학점, 산업기사는 41학점 취득하면 되는데요. 수업만으로는 학기당 최대 24학점 취득할 수 있어서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자격증, 독학사도 같이 취득하는 편이에요. 대학을 한 학기라도 다닌 경우 그 학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최대 3개까지 가능하고 희망 전공에 따라 자격증 인정 범위가 달라지니 주의해주세요. 전문대 졸업의 경우 산업기사 응시 자격은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가져와서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학 학점만 해도 보통 80학점 이상이라 행정 절차만 거치면 바로 응시 자격이 됩니다. 기사 응시 자격 만드는 데는 전적대를 활용하면 한 학기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전문대 졸업자나 대학 중퇴자는 대학 학점을 가져올 때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3년제 졸업자는 바로 기사 응시 자격이 되는 건가?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최소 18학점은 수업이나 자격증으로 새롭게 취득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기사 응시 자격은 산업기사보다는 까다롭게 정해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심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18학점을 수업으로 들어야 한다는 담당자도 간혹 있는데요. 이건 학점은행제 학위를 따는 의무 18학점과 달라서 수업뿐만 아니라 자격증이나 독학사로 채워도 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는 타전공 제도를 이용하면 더 빠르고 쉬워요. 타전공 제도는 복수전공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대학 졸업자가 전공 학점으로만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새로운 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졸업자만 할 수 있어요. 4년제 졸업자는 전문학사, 학사 취득이 가능하고 전문대 졸업자는 전문학사 취득을 할 수 있어요. 전문대 졸인데 타전공으로 학사 취득은 불가하기 때문에
전적대를 이용해 106학점을 만들어 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타전공 주의사항 꼭 체크하세요. 타전공은 전적대 학점을 끌어다 쓸 수는 없고 대학 졸업 이후 기준으로 0에서부터 새롭게 학점을 취득해야 해요. 전공 필수 학점도 채워야 하고 자격증은 전공 자격증으로 최대 1개까지만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학점은행제로 41학점, 106학점 따서 자격을 갖출 때 희망 전공만 관련 학과로 설정해두면 표면적으로 학점을 채웠는지만 보기 때문에 수업은 아무 과목이나 들어도 됩니다. 희망 전공에 해당하는 과목인지 일일이 체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타전공 제도로 자격을 갖출 때는 학위를 따는 과정이라서 다릅니다. 학위 조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업을 전공으로만 채워야 하죠. 학점 취득 계획이나 기간은 개개인의 상황별로 달라집니다. 자격증과 독학사는 취득 기간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무리하게 넣으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어요. 최종 목표인 산업기사 기사 시험 공부 시간을 뺏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수업, 자격증, 독학사를 취득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써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겠죠. 이 부분은 일일이 알아보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계획 세워드릴게요. 응시 자격은 원서 접수 기간이 지나도 인정해줍니다. 24년도 기준으로 법이 개정되어 필기시험 마지막 날까지 자격을 만들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필기시험이 7월 5일부터 7월 27일까지라고 하면 내가 언제 필기시험을 보든 7월 27일까지만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수업,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 모두 취득했으면 바로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 학점 인정 신청이라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국가기관에 학점을 취득한 걸 등록하는 과정이에요. 1월, 4월, 7월, 10월에만 신청할 수 있어서 내가 8월까지 빨리 학점을 따뒀다고 해도 10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신청을 해도 인정되기까지 이만큼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알고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전적대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준비할 때 미리미리 신청해두세요. 이렇게 학점 인정까지 받으면 기간 안에 서류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서류 제출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굳이 방문하실 필요 없습니다. 따로 서류를 뗄 필요도 없이 큐넷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거든요. 서류 제출 전 이 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체크해주세요. 행정 절차나 서류 제출의 경우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제 학생분도 잘 몰라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려 하셨는데 제가 안내해드려서 온라인으로 무사히 제출하셨거든요. 저는 학생분들께 이런 식으로 직접 서류 제출 방법을 정리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내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계획을 도움받으면서 저랑 같이 준비하고 싶다면 아래 상담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TV 선우쌤이었습니다. 안녕.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